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엔비디아 쿠다큐 전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 아이온큐 다음 10배우를 바닥주 이 기업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이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 국내 주식 오늘은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만 보셔도 되니까 뭐 내가 국내 주식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업 매수해 보셔도 좋고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은 엔비디아 쿠다큐에 대한 뭐 이런 상용 서비스 이런 것들 이런 게 왜 중요한지도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또다시 굉장히 또 기분 좋은 상황입니다. 아이온큐가 역시나 신고가 돌파해주고 추가적인 상방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이온큐를 계속해서 저한테 매수해도 되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늘 얘기했다시피 아이온큐라든지 뭐 다양한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이미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진짜 적게는 뭐 5배, 많게는 20배, 뭐 30배 올라갔습니다. 제가 양자 컴퓨터를 자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게 작년부터죠, 작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이온큐를 산다. 저는 조금 말리고 싶긴 해요. 특히나 아이온큐만, 굳이 아이온큐를 또 봐야 될 게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어차피 아이온큐가 올라가면은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 다 같이 올라갈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알겠지만,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아이온큐 신고가 소식에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러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디웨이브 퀀텀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다시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이온큐가 움직이면은 양자 컴퓨터 섹터들 모두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올라가고 있는 아이온큐를 고점에서 사야 되느냐? 굳이 사실은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이온큐가 올라가면 어차피 뭐다? 바닥주라든지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들은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럼 내가 앞으로 살만한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제가 늘 얘기했던 지금 시장의 흐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분석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제 또 나온 뉴스가 굉장히 어찌 보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부분, 이 아이온큐의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뉴스가 또 뭐가 나왔느냐 한다 보면은 자, 옥스퍼드 퀀텀 서킷이 뭐 했다? 디지털 리얼리티와 함께 엔비디아와 함께 뉴욕시에 드디어 퀀텀 AI 데이터 센터를 출시한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와 AI 데이터 센터의 병합이란 거겠죠. 결합. 즉, 과거부터 엔비디아가 그렇게까지 강조했던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어찌 보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오는 시점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AI 시대를 위해 구축된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용되는 게 뭐다? 엔비디아 쿠다큐의 플랫폼을 통합하고 개발자에게 하이브리드 양자 AI 애플리케이션 구축할 수 있는 원활한 도구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협력을 기반으로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의 표준으로 제공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늘 얘기했던 이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첫 스타트가 지금 이런 양자 AI 데이터 센터 출시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똑같이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모멘텀이 어제 또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했던 옥스퍼드 퀀텀 서킷과 디지털 리얼리티죠. 그럼 이번엔 어디다? 이번에는 또 오르카 컴퓨팅과 PCSS가 협력하여서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구축된 양자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청사진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엔비디아 쿠다큐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통합함으로써 이번 협력은 데이터 센터가 차세대 AI 뭐 쭉쭉쭉 얘기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연했다 뭐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게 되느냐?
자,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 주식을 지금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건 누굽니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받쳐줘야 양자 컴퓨터 섹터들도 올라가기 사실 수월해요. 엔비디아가 받쳐주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 상승하려고 한다고 하면 역시나 엔비디아에 뭐가 따라와야 된다? 실적이라는 게 따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적. 근데 최근 이제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 데이터 센터를 통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양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뭐였다? 여기 양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적용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통한 부분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양자 관련되는 쿠다큐 관련된 플랫폼을 통한 매출은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왜? 아직 상용화, 매출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옥스퍼드 퀀텀 서킷과 이 디지털 리얼리티의 이 AI 양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면서 지금 이제 설치를 하면서 뭐 하게 된다? 앞으로는 엔비디아가 본격적인 데이터 센터를 통한 쿠다큐 매출까지 증가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매출로서 엄청난 엔비디아의 급상승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엔비디아의 매출의 급상승의 원인이 쿠다큐라고 하면은 역시나 이 역시도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연계되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붐을 기대하기엔 굉장히 좋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도 얘기하는 게 뭐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시장이 이 쿠다큐가 이제 연구소를 넘어서 데이터 센터로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적 활용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고요. 실제 상용 서비스로 이어지는 첫 데이터 센터라는 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가 늘 방송마다 얘기한 거 있죠. 가장 의미가 크고 가장 주가에 큰 모멘텀이 되는 거. 세계 최초, 전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어쨌든 그래서 양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첫 상업용에 대한 매출, 상용 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제도 쿠다큐를 활용한 이런 활용한 사례는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리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좀 다른 거예요. 여기도 얘기했지만, 연구소를 넘어 데이터 센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쿠다큐가 독일, 일본, 폴란드 슈퍼컴퓨터는 양자 컴퓨터 하기 위해서 플랫폼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했고 이게 작년에 이미 이런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모멘텀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과거에는 쿠다큐를 연구용으로서 국가별 이런 슈퍼 컴퓨팅 센터라든지 그냥 연구소에 이렇게 공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뭐다? 이제는 이게 상업용입니다. 상업.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연구용으로서 사용 제한되던 게 이제 상업용으로 바뀐다. 시장 규모도 그만큼 더 급격하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양자 컴퓨터 관련된 섹터 중에서 안 오른 종목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쿠다큐를 통해서 매출 급증하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을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졸브 AI라는 종목도 제가 엔비디아 신고가 소식과 함께 반사익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6월 26일에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6월 26일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리졸브 AI라는 종목이 지금 보면은 이 당시 그리고 지금 4배가 올랐어요. 4배.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포괄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하는 기업이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자 컴퓨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상승하는 거고 그 엔비디아와 엮이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은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바닥줄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도 오르지 않은 종목들 아니면은 양자 관련된 섹터들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없어요. 왜? 제가 이미 양자 관련된 부분은요. 리게팅 컴퓨팅도 그렇고 디웨이브 퀀텀도 그렇고 실스크, 아키 퀀텀
퀀텀 컴퓨팅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 오르기 전부터 10배 수배 오르기 전부터 소개시켜줬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0배 수배 올라간 자리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양자 관련 기업들은 아직 상장하지 않은 컨티뉴엄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자 관련되는 섹터에서 조금 더 오르지 않은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찾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제 국내 주식으로 좀 더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국내 주식.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으로 국내 주식으로 연계가 되느냐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이 엔비디아의 쿠다큐가 과거에 이런 또 쿠다큐와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이 찾아봤을 때 애니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작년 11월 달쯤에 이제 나오고 하이브리드 양자 클래식 컴퓨터를 위한 엔비디아 쿠다큐와의 통합 발표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어차피 쿠다큐가 그 하이브리드 그 소프트웨어인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쿠다큐가 플랫폼. 그럼 이 쿠다큐를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은 안드로이드를 구동하기 위한 스마트폰, 삼성폰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애플 앱스토어를 구동하기 위한 애플폰이 필요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쿠다큐를 구동하기 위한 이 하드웨어를 뭐한다? 애니온 테크놀로지가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게 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AI 양자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뭘 사용합니다? 쿠다큐의 플랫폼을 이제 도입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용으로 점차 확대가 되면은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쿠다큐의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걸 구동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해야겠죠. 하이브리드를 사용해야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애니온 테크놀로지가 또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하이브리드가 애니온 테크놀로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가 뭐 계약을 계속 체결하고 있고 이걸 더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한 8개 정도 기업이 될 거예요.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니온 테크놀로지가 포함되는데 중요한 것은 애니온 테크놀로지를 봤더니 얘가 지금 뭐 한다? 비상장이에요. 비상장. 비상장. 그래서 애니온 테크놀로지가 그럼 또 누구랑 함께 하는데 봤더니 이 애니온 테크놀로지의 실질적인 이런 이 핵심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달한 게 SDT입니다. SDT. 그래서 애니온이 SDT와 함께 해가지고 합작법인도 설립했고 실질적인 아시아 유일 초전도 양자 컴퓨터 제조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SDT예요. 그래서 애니온 테크놀로지에서 SDT까지 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SDT도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비상장 기업은 결국에 뭐 비상장이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럼 얘랑 엮여있는 애가 그냥 최종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데 얘랑 엮여있는 유일한 그 국내 주식이 뭐다? 사실은 파인텍이란 거죠. 그래서 파인텍을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내 주식이고 너무 엮어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안 봐도 돼요. 오늘 그냥 뭐 엔비디아의 쿠다큐 플랫폼이 정말 이 상업적으로서 상용화에 대한 부분에 한 발 내딛었다. 이 정도에 대한 의미만 이해하셔도 되는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주식도 무시할 게 못된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도 하도 너무 많이 올라서 안 오른 종목 그래서 그 안 오른 종목으로서 양자 컴퓨터 이 대장주가 바뀔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 첨단 소재를 제가 이때 12월 달에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한국 첨단 소재 어떻게 됐습니까? 양자 테마 타고 단기간에 거의 8배는 올랐어요. 8배. 고점까지는. 그리고 제가 과거에 또 ICTK라는 종목도 뭐 했다? ICTK라는 종목도 그 매출 62배 증가한 양자 컴퓨터 관련해가지고 소개를 시켜드렸고 이게 2월 달이었죠? ICTK 어떻게 됐습니까? ICTK도 거의 2배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주식이라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니란 겁니다. 특히나 파인텍 같은 경우는 차트만 봤을 때 정말 뭐 양자 테마 제대로 잡아낸다라고 하면은 최소 제가 보는 관점은 2,000원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상반까지 가준다고 하면 정말로 10배, 과거 고점까지 갔을 때는 1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파인텍이란 거겠죠. 다만 국내 주식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국내 주식은 최근 뭐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리스크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보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핵심 내용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세계 최초로 쿠다큐를 통한 상업용 서비스를 이제 첫 데이터 센터에 배치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매출은 더 확대될 것이고요. 엔비디아 이런 매출 확대가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상승으로도 연계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하셔도 양자 컴퓨터 테마 들고 가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다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